사용주 YG경제연구소 소장님 그리고 레몬 리서치 김민수 대표님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예, 예. 반갑습니다. 어떻게 괜찮으세요? 그러니까요. 쌍꺼풀 수술 잘 됐습니다. 성공적으로 하셨나요? 네, 완벽하게 필러까지 다 해서 새로운 마음의 톰 크루즈가 돼서 톰 크루즈가 돼서 앞으로 톰제리가 아니라 톰 크루즈. 여기 계시군요. 아, 죄송합니다. 투톰이 될 톰앤톰. 뻔했네. 네. 아, 그래도 많이 걱정해 주시고 예, 그리고 또 많이 아껴 주셔서 무슨 이 멘트가 이상하네요. 아니 근데 네. 시청자분들이 네. 걱정 많이 하셨어요. 네, 아, 그 쾌차시게 밝아서 그렇고요. 밝게 되면 지금 아무래도 조명이나 이런 네. 것 때문에요. 다음 주에는 새 걸로 나오겠습니다. 이제 예, 그럴 좀 적응을 해야죠. 네. 근데 그 왜 렌즈가 왜 깨진 렌즈래요? 아, 이 트렌드 뭐 디자인인가요? 이런 디자인인가요? 거 저 옆에 깨진 렌즈 아니에요? 저게 몇 년 된 유행인데요? 정말요? 왜 저거 모르고 있었죠? 아 그래요? 전 진짜 두 분이 낯설어요. 왜 저 모델을 모르실까? 안경을 안 쓰셔서 그렇구나. 네. 저 안경점 가면, 아까 이제 제가 이제 이해를 했어요. 안경점을 가면 저런 식의 그 선글라스에 대한 부분들이 나와요. 저같이 난시가 심한 사람은 이 각이 안 나왔거든요 옛날에. 근데 저런 선글라스를 낄 수가 있게 됐어요 지금은. 아하. 스포츠용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스포츠용이요. 그러니까 운전용 뭐 스포츠용이라고 하더라고요. 아. 요즘은 그러니까 제가 10년 전에 이렇게 저 곡선을 아무래도 스포티하게 쓰려고 딱 했더니 각이 안 나왔는데 요즘 기술이 좋아서 나오고 저 모델은 예, 많이 그러니까 시장 운전해야죠. 좋습니다. 그러면 시장을 운전하는 우리 아, 근데- 김민수 대표님. 네. 와, 진짜 새로운 광명의 빛을 찾은 느낌이어가지고 아 이제 수술하고 나니까. 네, 예전엔 거의 한쪽 눈으로 살았거든요. 아 그러셨어요? 예. 그래서 거기 쪽은 안 보인다 싶어서 아 이거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서 수술 받은 거고. 근데 받았더니 이제 이진우 소장님 얼굴이 진짜로 잘 보이네. 와, 잘 보여요. 이렇게 생기셨구나. 진짜 깜짝 놀랐어요. 우리 이승희 아커님이 이렇게 여신이셨구나. 좀 더? 예. 새해 덕담 막 이런 식으로 예. 또 그런 또 고충이 있으셨구나. 그냥 애꾸는 트레이더였습니다. 그러셨어요. 아이고. 전 그건 부러웠어요. 제 친구가 난시 이게 저희 안경 쓰는 사람들 난시 수술이 아니라 이거 뭐라 그러죠? 이거 수술하고 나니까 백내장입니다. 그 김민수 대표는 백내장이고 네. 이거 라섹이요? 라섹 같은 거 이제 네. 했을 때 수술하고 나서 다음날 눈이 무지 아픈데 자고 나서 그냥 이렇게 눈을 뜨잖아요. 뜨는데 시계가 보이더래요. 하하. 그러니까 저희는 안경을 써야 시계가 보이는데 그러니까 이제 안경 막 눈이 무지 아팠는데 어쨌든 눈을 뜬다고 눈을 딱 떴는데 시계가 보이게 너무 새로운 세상이 열렸다. 새로운 그러니까 이제 세상이 김민수 대표가 열렸다. 하시는 말씀이 그 친구 저는 들은 적이 있어서 역시 새로운 세상이. 근데 이렇게 온화하게 이렇게 쳐다보십니까 오늘 부담스럽게. 아니 참 두 분하고 정이 너무 들었나 봐. 뭐 성희 씨 포함해서 네, 네. 이 조합에서 뭔가 이렇게 한 명이 빠지든지 하면은 이렇게 그때 방송 잘 스무스하게 잘 하시더라고요. 물론 아주 알찹디다. 2부가 아주 알차더라고. 아 적적했어요 그래도. 예. 그 네네. 반성 좀 해라 뭐 이런 얘기죠. 좀 알차게 준비해 오셨나 한번 봅시다. 예. 그래도 드립 없으니까 좀 이상하지 않으셨어요? 그리우셨죠 소장. 알겠습니다. 적정한 드립으로. 빠밤도 네, 없고, 네, 예. 빠밤도 없고. 네. 그래서 그럼 바로 밝아진 들어갈까요? 세상으로. 네. 네. 위클리 리포트. 그렇습니다. 일단 1월 첫 주 위클리 리포트가 이렇게 화려해졌네요. 네, 지금 우리 PD님께서 미녀 PD님께서 또 이렇게 쫙 하고 금색으로 해주셨네요. 네. 글로벌 증시 상황을 보면은 이제 과거에 저희가 아우 미국 부러워 반대로 가고 있습니다. 제일 위에 한국 코스닥입니까? 그랬으면 좋겠죠. 유로? 유로스톡? 예, 유로스톡스입니다. 유로스톡스고. 유로존은 이제 자기 갈 길을 가나 봅니다. 네, 이런 쪽으로 나오고 있고 그러니까 빨간색의 굵은 게 한국 코스피입니다. 코스피. 네, 그래도 맞춰는 가는구나 뭐 이런 생각들. 약간 중국 따라간다 이렇게 보면 되겠네. 그렇습니다. 중국 따라가는데 중국을 따라가려면 조금 노력을 좀 더 해야 될 것 같은데 가장 큰 차이가 그거 같더라고요. 지난주까지 글로벌 주식형 펀드 자금 유입 동향 보게 되면 가자 차이나로
이쪽으로 자금들이 다 모입되고 있는데 네. 다른 쪽으로 들어오는 게 별로 없어요. 뭐 유럽도 그렇고 한국도 아직까지는 유출이고 그런 상황 쪽에서 다 중국만 보고 있습니다. 그런 쪽에서 나오고 있는 현상에서 그나마 그 따라가고는 있구나. 네. 안쪽이고 저 밑에 녹색이 저희가 알고 있던 미국 맞습니까? 이런 쪽이죠. 네, 미국은 그냥 쉬고 있, 거의 좀- 그렇게 봐도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다른 길을 가고 있다. 네. 안쪽에서 이제 그러면 여기서 이제 잘못 생각하시게 되면 이제 그렇습니다. 이제 미국 투자를 또 요즘 물 탄다고 많이 하시잖아요. 미국 투자는 네. 지금 뭐 가장 많이 나오고 있는 게 그 태, 태. 예, 네. 이거를 산다고 하시잖아요. 이제 이렇게 떨어졌으니까. 네. 오늘 얘기 많이 나왔어요 채팅창에서. 그렇죠. 근데 이제 네. 생각을 해봐야 될 게 네. 뭐 물 타는 것도 좋긴 하지만 이제 여기서 미국 시장 자체적인 분위기가 첫 번째, 두 번째는 뭐 테슬라의 얘기는 뭐 지난주에도 많이 하셨을 테니까 두 번째, 세 번째는 환차손이 나옵니다. 환율 아, 잘못하게 되면 미국 투자 쪽에서 환차선이 나올 수 있다. 그렇죠. 지금 미국을 뺀 나머지 쪽이 더 강한 변화가 나오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달러 강세에 대해서 좀 위축되는 요인들이 나오게 되면 그거 잘못 사서 싸게 샀다고 사는데 주가는 가만히 있는데 혼자서 환차손 발생할 수 있거든요. 아하. 네, 그래서 서학 투자도 좀 고민을 좀 해봐야 될 때가 아닐까. 이런 쪽도 일단 물도 잘 타자. 물도 잘 타자. 네, 물도죠. 일단 좀 전반적인 흐름을 보면 미국 같은 경우 지금 그동안 시장을 이끌었었던 애플이라든지 테슬라, 엔비디아 같은 경우가 어찌됐든 시장의 관심에서 좀 멀어지고 있죠. 그래서 주가가 이제 하락하다 보니까 나스닥 중심으로 떨어지고 있다고 봐야 되겠고요. 중국은 기저효과가 이제 나타난다고 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중국? 예, 중국 같은 경우는 그동안 이제 코로나 셧다운으로 인해서 굉장히 위축이 돼 있었던 상황이고 글로벌 자금들이 못 들어갔었던 상황이죠. 그런 상황에서 이제야 물론 이제 중국 들어가는 자금들은 아시아 쪽으로 들어오는 펀드 자금 중에 신흥국 아시아 쪽으로 들어오는 부분들인데 이 포지션이 커지는 걸 우리가 우려했었던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제 중국의 리오프닝이 된다 보니까 이쪽으로 이제 외국인들이 이제 첫 발을 디뎠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기저효과라는 말씀을 드렸고 그렇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우리가 위축된 것처럼 보이고 중국이 상대적으로 좀 올라가는 것처럼 보이죠. 더군다나 지금 인민은행이 계속해서 돈을 풀고 있고 전 세계에서 그나마 절대 레벨로 보면 4%대 성장을 하겠다라고 하면 어느 나라보다 성장률이 높은 거지 않습니까? 중국 자체적으로 보면 기조가 꺾였다라고 보지만 그렇게 된다라면 나름대로 의미를 우리가 찾을 수 있다라고 보는 거죠. 그래요. 알겠습니다. 글로벌 증시 그래서 이렇게 한번 파악해봤고 이런 분위기셨군요. 왜요? 자, 이렇게 그냥 차분한 분위기셨군요. 아, 그러니까 빨리 누가 금요일 분위기를 이렇게 도와주세요. 만들었습니까? 네. 도와주세요. 너무 축 처진 분위기여서 아니 오늘 장 50% 빠졌습니까? 왜 이러세요? 지금 금요일 날 인포메이션 라이브 2부에서 무슨 뭐 특별한 뭐 정보를 원하죠? 그지? 하려고 그랬는데 하세요, 그래. 예, 어, 그냥 예, 바꿔놓고 예, 예. 드림만 하겠습니다. 예.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또 두 번째 보면 오늘 또 조금 바꿔봤습니다. 미국에서는 맨날 나스닥 보던 거 이제 지겨워서 다른 거 바꿔봤고요. 코스피 일봉하고 비교를 해보는데 딱 S&P 500 주봉 보게 되면 지금 왼쪽은 뭐예요? 왼쪽이 S&P 500 주봉입니다. S&P 500 주봉 위클리 오른쪽은 코스피 일봉입니다. 코스피 일봉. 네. 그래서 그냥 위에 다 써놨는데 이 노란색이 잘 안 비네. 제가 우리 소장님 백내장 수술. 제가 명함 받아왔어요, 소장님. 아 근데 제가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되는 게 네. 분명히 화요일에 차 소장님이 앞으로 잘해드리겠다고 이진 소장님한테 그 잘해드려서 백내장 해드리겠다고요. 제가 그런 제가 거예요? 해드릴게요. 제가 그렇다고 하시니 제가 할 말은 없네요. 토명 조금 헷갈려. 그래서 약간 오묘하죠? 오묘해. 네, 네. 그래도 그 진심을 한번 믿어보면서 계속 하시죠. 즐겁네요, 이런 분위기. 제 친구가 압구정동에서 눈 수술합니다. 그래요? 모시고 갈게요. 즐겁네요. 예. 돌아가겠습니다. 네. 그래서 S&P 500을 꼽은 이유가 딱 그거거든요. 그러니까 다우는 너무 그쪽이고 나스닥도 너무 이쪽이다 보니까 둘이 적절하게 믹스된 S&P 500의 지금 자리가 어딜까? 그저 먹으려고 그래. 다우는 너무 그쪽이고 나스닥은 너무 저쪽이면 네. 그쪽은 무슨 말이고 저쪽은 무슨 말이에요? 꼭 굳이 설명. 네, 그러니까 뭐 느낌은 오는데 네, 그 느낌 그대로 따라가세요. 그 그대로 다우는 좀 거시기하고 네. 나스닥은 좀 거시기하다 이 얘기 아니야? 그렇죠. 좀 덜 거시기한 여러분. 겁니다 지금.
이해하셨어요? 자, 예, 그러니까. 필수 소비재랑 뭐 관련된 쪽에 다우쪽이 있다. 그렇지, 네, 예. 그렇지. 네, 좀 전통 쪽이 그쪽이 있다. 어. 첨단속이 이쪽이 있다. 둘 다 적절히 믹스한 S&P 500을 보자. 그런 의미에서 종목수도 차별화가 네네. 되죠. 다우 같은 경우 종목수가 지극히 작고, 작고. 그다음에 S&P 같은 그 나스닥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얘기한 기술주 중심이라면 S&P 500은 그걸 중간지대 속에서 아무래도 시가총액이라든지 우량도라든지 따지고 보려면 어떻게 보면 실질적으로 우리가 그동안 나스닥을 너무 봤었던 중에 것은 성장주 중심이었다라고 하는 시장이었다라면 지금 김민수 대표께서 잘 뽑아오신 것 같아요. 이제 성장주 개념에서 미국을 중심선을 보자라는 거죠. 다우만 보게 되면 굉장히 좋죠. 소비주니까. 여태껏 안 흔들렸죠. 근데 사람들이 지금 다우는 이렇게 거론을 안 하잖아요. 보긴 해도. 그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즉 그동안에 이렇게 금요일 날 위클리 리포트에서 주로 한국 코스피하고 나스닥을 봤는데 이제 S&P 500을 보자 이 말씀이네. 한 번쯤 점검해 보자. 네. 이게 저희 다양한 정보를 통해서 또 새로운 아이디어를 찾는 됐고요. 그래, 야, 예, 됐어요. 네. 예, 그래서 예. 혹시 차티스트님께서는 딱 보시면서 어떤 느낌이 드십니까? 느낌이 네. 저 이렇게 저 고점끼리 드르륵. 왼쪽에 예. 왼쪽에 고점끼리 저 연결했는 저 하락 추세선 네. 저기다 한 머리 한번 들이대 보겠는데 저 까만색 저 제리의 55주 이평선에다가 머리 한번 대 보겠다고 할 것 같은데 적어도 이달 말 FMC 전까지는 뭐 누가 뭐라 하든 간에 저까지 한 못 먹어도 고지 뭐. 제가 할 대사를 다 하셔가지고 뭐라고 제대로 출제 교수의 의도대로 답을 썼나요? 또 시도는 할 것 같은데 근데 할 것 같은데. 네, 이게 이제 또 변곡의 그림자가 나오지 않습니까? 근데 보통 보면은 이럴 때 저항이 이렇게 쭉 들어와 있고 거기다 또 누르는 이것도 만만치 않고 이런 상황 아직까지도 우하향이 빳빳하네. 그렇죠. 각도상으로 보게 되면 이게 들어온다고 하더라도 일단은 밀리는 자리입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두 개가 같이 누르네. 네. 그러니까 이런 거 돌파할 때 보면은 엄청난 변화가 나와야 되겠죠. 저걸 그 대신 돌파하면은 이젠 끝났습니다. 돌파하면 끝입니다. 근데 이게 보통 보면은 어떻게 돌파가 되냐면은 몇 차례 시도하다가 다시 흔들리다가 여기서 이렇게 플랫하게 만들어 놓고 거기서 돌리더라고요, 보통. 그렇지. 네. 그렇지. 네. 저각도에서 바로 뚫기는 쉽지 않고. 그러려면 뭔가 엄청난 뭐 갑자기 연준이 한두 달 안에 금리 인하한다 뭐 이런 식으로 나오든가 뭔가 깜짝 놀랄 변화가 나와야 되거든요. 이럴 때는. 근데 지금 이 상황으로 기대할 게 없어요. 이런 상황에서 계속 누르고 있는 상황 쪽에서 올라가도 일단 그거잖아요. 또 여기까지 들어오게 되면 연준이 또 문 딱 열고 누가 기침 소리를 내었어 그러면서 딱 그거 제 건데. 그렇지. 이거 나가지고. 그러면서 또 이제 한마디 할 거 아닙니까? 네. 그렇게 되면은 또 흔들릴 수밖에 없고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이제 좀 들어오긴 할 것 같아요. 회복은 한다고 하더라도 여전히 가로막히고 있는 큰 거산이 있다라는 쪽을 표현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말씀드렸고 그럼 만약에 이게 그러면 또 시도를 하다가 잘못하게 되면은 그 반대의 케이스 금리 저렇게 올리고도 아무 변화도 없겠어? 라고 했는데 뭐 또 다른 뭔가 뚝 터졌습니다. 그러면은 또 들어오죠. 또 여기까지 또 들어오겠죠. 또 내려오겠죠. 네. 그래서 한 번 더 하면 삼중 바닥 뭐 이런 식으로. 그러지. 네. 그렇게 갈 수도 있다. 뭐 삼중 바닥이 아니면 뭐 역회된 숄더라도 그렇게도 나올 수. 예. 어깨가 많이 짜부라진 역회된 숄더가 되든지 뭐 어쨌거나 발은 왜 올라오십니까? 그걸 떠나서 우리가 네. 저 올라가다가 저 제리의 그 시기 까만 선하고 저 우하향하는 저 고점끼리 연결한 추세선 두 군데가 다 누르니까 네. 저거는 못 뚫을 거는 보이지만 네. 못 뚫을 것으로 예상은 되지만 그래서 저까지 그래도 공간이 있는데 놓을 수는 없는 거 아니야. 지금은 그래도 S&P 500 그래도 단기 롱으로 배팅을 해서 그거라도 해야지. 밥값이라도 챙겨야지. 말씀드렸잖아요. 뭐 환율을 가지고 생각도 해보고 또 여러 가지 생각했을 때 지금은 굳이 내가 가서 천장에 머리를 박을 필요는 없죠. 천장이 낮아지고 있는데. 머리를 키워야죠. 괜찮습니다. 지금 저 상황에서 진짜 내가 점프해가지고 천장에 부딪힐 폭은 굉장히 작고 김인수 대표 얘기하시는 환차손이라든지 수수료 감안한다라든지 체결 오차 감안하면 가만히 있는 게 천장이 낮아지고 있으니까 거기서 방향을 보는 게 낫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면 그 돈으로 차라리 오른쪽에 코스피에다 태울까요? 빙고. 빙고? 그렇죠. 하다못해 저 까만색 제리 55선까지 반등 트라이 2350 라운드. 근데 요게 그러니까 이거 이제 넘어가겠습니다. 한국을 보게 되면 네.
저희가 이제 지금 오늘 그래도 아예 올랐다고 이렇게 또 찍고 까불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솔직히 이게 오른 게 아니라 돌아간 겁니다. 이게 내려오면 안 될 자리였었어요, 솔직히. 저 밑에까지 갔다 오는 게 더 이상한 자리였었지 않습니까? 연초에 네. 연초에 첫날 첫날 이걸 다 누가 한 짓이 아이고, 그렇지. 그 네. 저 뭐야 원래 이 추세대 쪽 아이고 이 추세대 쪽 밑으로 내려오는 게 저 아니었었어요. 내려오면 안 되는데 저걸 네. 딱 연말에 훅 밀어버렸잖아. 누가 그랬습니까? 가들이 예. 가들이 지금 또 땡기고 있는 거 아니야? 얘들은 줏대가 없어요. 아유, 이 친구들 그들 다 나오네요. 이제 쥐도 나오고 예. 그래서 영어가 편하구나. 예. 데이. 데이 예. 참 못됐대. 크로테이 금요일입니다. 열심히 많이 늘었어. 성장하고 있죠. 성장하고 있어. 예. 이제 밝은 눈으로 보겠습니다. 네. 그래서 감사합니다. 그게 좀 왜곡되다 보니까 저희가 여기서 좀 무지 헛갈린 건 맞는데, 근데 중요한 거는 이런 수급 변화 나올 때 시장의 이런 변동폭이 상당히 커진다라는 거에 또 다른 교훈이었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결론은 원래 여기서 이제 솔직히 배당도 그렇고 배당이 뭐가 그게 큰 이슈라고 거기서 그렇게 밀어놓습니까? 결국 밀었던 거 그냥 원위치 갖다 놓은 거. 딱 그겁니다 지금. 딱 그거네. 네, 2,300이. 그래서 보고 있으면 오늘 보고 있는데 저는 열받더라고요. 이 뭔 난리 부르스냐 싶어가지고 무슨 뭐 오늘 같은 날 삼성전자가 뭐 올랐다고 해서 무슨 삼성전자에 무슨 뭐가 거시기한 게 있는 게 아니고 그렇죠. 그냥 데이 그랬데이의 그랬데이. 그 데이가 그들이 그냥 거시기했던 거의 결과다 이 말이지. 거시기가 또. 뭐 느낌 알잖아요. 네, 예. 알아들었죠? 네, 네. 그렇다고 생각이 들고 요거 네. 지금 다 빼고 그러면 나서 이제 시장이 정상적인 기제와 함께 우리도 중국처럼 따라가야지 하려면은 아까 말씀드렸던 2,330입니다. 2330. 네, 여기 돌아가서 변화가 나와야 이제 우리도 돌아가는. 근데 왜 제가 그 얘기를 드리자면 코스피 지수랑 지금 요게 없었다고 생각하게 되면 대만 지수랑 거의 유사합니다. 뭐라고요? 대만이요. 대만. 네. 대만 쪽은 지금 어디 있냐면은 요 정도 와 있습니다. 요 정도쯤에. 여기서 고민하고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지금 중국이 도니까 이제 그러면 중화권 쪽에 가깝다는 대만도 수혜를 볼 거고 한국도 수혜를 볼 거고 그럼 이쪽에서 태웠어야죠 더. 예. 태워가지고 돌렸어야죠. 근데 대만은 일단은 참참합니다. 여기서 이제 막 돌아서려고 합니다. 한국은 외국인들 보게 되면 기관들이 저렇게 난리치는 거, 데이가 그렇게 난리치는 거 땡큐 그러고 확 들어온 거죠. 그게 어디서 먼저 나왔냐면 반도체부터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왜 국부를 이렇게 유출하냐고요. 예? 예? 국부를 뭐 유출하고 하고 싶어서 한 거겠습니까? 그냥 휘둘려서 결과적으로 유출당한 거지. 뭐, 많은 얘기를 드리고 싶지만 그 정도에서 마무리 짓겠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우리 까총님이 네. 한글로 데이 쓰시고 영어로 DAY 데이를 쓰셨어요. 지금 그 표현 하려면은 혀를 좀 깨물어 주세요. 다음 게 지금 혀 깨물었던 거 아시죠? 저 지금 여러분 아무 소리가 안 눈 스라이즈 얼마 안 들리셔서 됐어요. 모르겠지만 제가 주위를 둘러봤는데 다들 혀를 네, 그러니까 예. 네. 제 혀도 소중함, 제 몸이 소중해졌어요 이제는. 네. 그래서 혀 함부로 안 깨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나가는 상황 쪽에서 그러면 이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자 그러면은 이 상황 쪽에서 돌리긴 돌리는데 그럼 만약에 2,330을 돌파를 하면서 추세 전환이 대한민국 증시에서 확 나와서 중국과 같이 이끌어가는 쪽을 나오게 되면 뭐가 갈 것일까? 이게 지금부터 이제 핵심이거든요. 네. 근데 시장은 벌써 움직이는 게 뭐가 움직이냐면은 에이 설마 저거 안 돼. 저 백날 해봐야 그 자리야. 라고 했던 게 지금부터 움직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제가 소외주의 반란이라고 썼습니다. 그러니까요. 네. 여기가 그러니까 딱 그래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주말 사이에도 이제 차트나 이제 여러 가지 보셔서 섹터 막 처진 것들 있죠. 예. 설마 이런 거 움직이겠어? 라고 예. 했던 것들. 예. 이게 고개를 들 수도 있겠다라는 반대의 투자 아이디어들도 한 번쯤 생각해야 될 때 같습니다. 오늘 썸네일을 보면서 의외로 좀 이렇게 네. 우리 시청자분들이 좀 건지는 게 좀 있겠다 싶더라고. 소외주들의 반란 제법 많이 언급이 될 것 같아요. 뭐 그동안 소외됐던 건데 이런 것들 싶은 거. 저희가 드립만 던지지 않습니다. 그럼요. 네. 뭐 중요한 메시지도 던집니다. 있습니다. 네.
딱딱 맞추세요. 너무 약간 기다린 듯이 했죠. 이렇게 원래 보통 이런 이렇게 딱딱 맞추시는 분들이 미인이신 분 뭐 이게 미모와 이런 거 다 맞추시게 되면 넘어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혹시 소장님 더 없습니다. 네, 예. 그래서 그렇게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네. 네. 다음은 그냥 이거는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돈 계속 빠진다. 예탁금은 빠진다. 네, 예탁금이 큰 폭으로 한번 증가가 확 됐다가 또 다 빠집니다. 그런 상황들인데 또 요게 문제예요. 요게 그때 저희가 연말에 대주주 양도세 끝나고 그 연말쯤 돼서 어떤 변화가 있었냐면 증권사들이 다 신용을 원복시켰죠. 네, 예. 한때 또 130%대 밑으로까지 해줬던 자율적으로 해줬다가 140, 150%대로 다 돌려놨습니다. 그때 간당간당했던 신용들이 우르르 나오는 게 또 이것도 같이 연결되면서 이번에 뭐 기관의 매도 의도를 했을지 모르겠지만 그거랑 또 같이 연결되면서 나오는데 결국 현행점에서 신용은 좀 줄었네요. 그게 그것 때문에 주는 겁니다. 그것 때문에 네. 그때 간당간당했던 거 한번 털어내는. 또 한번 털어냈구나. 야 어떻게 그것까지 다 뼈를 발라먹는 이 데이. 그러지 예, 하지만 예. 아, 진짜 삥을 뜯어도 버스비는 남기고 뜯어야지. 저렇게까지 탈탈 털어먹냐? 버스비가 얼마예요? 아니 뭐 저 중학교 때 좀 서러운 적이 있었어요. 아이고 아 이거 근데 주식시장은 저보다 더 험한 경우도 많죠. 그렇죠. 결코 주식시장엔 자비라는 건 전 못 봤습니다. 지금도 오늘도 버스비 안 줘요. 버스비랑 빤스까지 벗겨버리죠. 빤스까지 예, 몇 빤스까지 개요? 벗겨버립니다. 오늘도 지금 공시 나온 것들 있잖아요. 무슨? 바이오 공시 같은 경우도 횡령한 거 여러 가지 뭐 지금 금감원에서 줄줄이 지금 발표하고 있는데 벌써 뭐 이거 얼마 전에 뭐 며칠 전에 신풍 뭐 이 신fun도 그렇고요. 다 지금 뭐 그런 것들 정말 소액주주 10,000명에서 18만 명으로 늘어났는데 대주 횡령해가지고 뻥 터뜨려 버리고 차비를 준다라고 생각하시면 저는 오히려 오산이다라고 봅니다. 어찌됐든 저 표는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넣어두셔야 된다는 저는 저 긴 시계로 봐야 된다라고 보는 것 중에 하나가 네. 우리가 지금 2023년에 희망의 트리거들을 막 찾으려고 노력들을 하지 않습니까? 네. 뭐 재고 사이클을 본다라든지 뭐 미국의 피벗을 바라본다라든지 여러 가지 이제 그 외생적인 부분들을 보는 부분들이 있어요. 네. 근데 우리가 간과한 것 중에 하나가 내생적인 부분들이라고 보거든요. 내생적인 부분은 기초 체력이고요. 저 체력은 고객 예탁금입니다. 우리가 2021년에 첫 투표를 보여주시면 2021년의 고객 예탁금 레벨과 지금 고객 예탁금 레벨은 낮죠. 근데 저 2021년의 고객 예탁금 레벨이 지금 매물화되어 있는 레벨들이거든요. 저거를 먹어주려면 최소한 고객 예탁금이 다이다이는 붙어줘야죠. 앵커님께서 언어 순화를 한번 해주셔야죠. 잠시만요. 이건 어떻게 이거 어려운. 이걸 뭐라고 한국어로 해야 돼요? 근데 전 사실 다이다이가 무슨 아. 뜻인지 레벨이 저 정도 수준까지 올라와야 된다는 얘기죠. 제가 이제 언어 순화하겠습니다. 레벨이 저 정도 올라와야 되는데 지금 저 정도 레벨에서 거의 40%가 빠진 상태예요. 아무리 펀드멘탈이 좋아지고 외생적인 변수가 해도 밀어붙일 힘이 필요하죠. 우리가 과거에는 예를 들어서 어떻게 10명이 주식을 끌어밀었다라면 이제 그 10명이 가만히 서 있는데 한 명이 밀고 있는 거죠. 주식이 올라갈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그런 걸 보여. 지금 단기적인 트리거는 분명히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얘기하는 삼성전자 7만 원, 8만 원까지 올라가려면 옛날에 10명이 밀던 거 이제 20명이 밀어줘야 움직이죠. 근데 오히려 지금은 한 명밖에 안 남은 거죠. 그것도 그러니까 제 얘기는 염두에 두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시장이 지금 이제 약간 이제 그나마 안 밀던 애들이 밀기 시작하는데 이게 원래 우리가 동학개미운동의 그거 아닙니까? 한 명, 두 명 밀다가 야 미니까 움직이네. 우리 다 같이 밀자 해서 10명씩, 20명씩 밀었던 거 아닙니까? 그래서 삼성전자 9만 원까지 밀어당기고 이제 힘들다고 이제 점점 빠지고 이제 한 명, 두 명 남은 거죠. 그래서 제가 이제 관심 있게 보는 것 중에 하나는 저 매물대를 소화할 고객 예탁금의 증가도 필수적인 요건이다. 증시가 올라가려면. 전 그렇게 봅니다. 고객 예탁금의 증가도. 거기서 또 하나 봐야 될 게 그겁니다. 제가 이제 신용만 따로 하려고 했더니 이증권사니 그게 안 나오더라고요. 근데 한때 신용이 한번 확 줍니다. 네. 확 줄었을 때 어떤 효과가 나오냐면은 보통 시장이 돌립니다. 그러니까 의미 있는 자리까지 들어왔다. 그러니까 지금 작년 기준으로 최저 때 들어오거든요. 거의 16조 때 들어오게 시작하게 되면 혹시 여기서 이제 더 이상 뭐 외생 변수로 크게 시장이 하락할 요인이 없다. 한쪽에 신용 잔고를 보여주게 되면 요런 자리들 또 요런 자리들 나오게 되면 크게 더 매물화될 거 없다 그러면 시장이 돌아갑니다.
그것도 의미는 있다란. 그러니까 지금 그래서 왜 요즘 보게 되면 신용 부담 뭐 약간 이게 외국인들이 보면서 움직이는 것 중에 하나가 이런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약간 아까 소외주의 반란. 즉 쉽게 말씀드리면 빈집털이. 이게 나오는 현상 중에 하나가 그렇게 크게 뭐 없는 것 같은데 그리고 이제 훅 들어가다 보니까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쭉쭉쭉쭉 올라가는 거죠. 이렇게 나오는 것도 하나의 변화기 때문에 예를 들어 네. 종목 하나만 뭐 사람 말라 차원이 아니고 이해되게끔 빈집털이 어떤 종목? SK 하이닉스. SK 하이닉스. 네. GX와 카카오, GS건설과 카카오. 그것도 그렇죠. GS건설 같은 경우는 빈집이죠. 왜요? 그 건설 경기 악화로 인해서 아무도 관심 안 가졌다가 확 들어오니까 땡기죠. 카카오는 층층 시하죠. 카카오는 요새 뭐 그렇지. 많이 층층 올라왔어요. 시하죠. 아니 올라왔다 이틀 하더라도 사이에. 제가 이제 하는 게 이것을 끌어올리는 힘보다 이쪽은 살짝만 밀어도 GS건설 같은 거 올라갈 수 있고 현상을 보자고요. 내용 간에 내용 속내는 지금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현상만 보면 이렇게 이틀 사이에 폭 건드리는 거 하고 네. 이틀 땡겼다 훅 밀리는 거 하고 네. 이 느낌을 보자라는 거죠. 음. 어떤 게 빈집이라는 의미인지. 저희 집 안 비었어요. 저희 집은 괜찮아요. 넘어가겠습니다. 정확하게 눈동자가 안 보이니까 지금 사람이 지금 나를 놀리는 건지 나하고 지금 진짜 대화를 하자는 건지 뭐 시커먼 거는 보이는데 눈동자가 안 보이니까 그렇죠? 네. 에이. 안 돼요. 네. 그렇습니다. 다음 그러면 본격적인 드립은 다음 주부터 하는 걸로 하고요. 오늘은 스터디나 열심히 하자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 투자자 매매 동향을 보게 되면 갑자기 갑툭튀 외국인. 딱, 글쎄, 갑툭튀. 수요일부터 갑자기 훅 나타나는 외국인. 많이 들어왔네. 1조 1,700? 네, 생각보다 많이 들어왔습니다. 그걸 고스란히 털린 데이. 데이, 오늘 자주 출연하네요. 네, 테이 아닙니다. 예, 데이. 데이입니다. 예. 데이. 예, 거기다가 연기금이 의외로 들어오네요. 이거 보고 근데 물론 지속성의 문제는 아직 모르겠습니다. 근데 연기금 산 걸 보게 되면 전기전자, 금융주 이쪽의 포지션이 거의 똑같습니다. 외국인과 똑같죠. 네, 그렇게 나오는 거고 사모펀드도 전기전자 쪽에 집중하네요. 이렇게 나오고 있는 현상 쪽에서 변화가 나오고, 그러니까 이번 주는 그냥 딱 그거죠. 저거 두 개로 다 했다. 근데 약간 또 의미 있게 본다라고 하게 되면 기관이 적극적으로 팔았는데 외국인들 좀 산 뭐 화학 쪽 이쪽도 살짝 눈길을 가더라고요. 화학이나 철강 금속. 제가 왜 이런 얘기 드리는지는 몇 주 뒤에 가 보시죠. 넘어가겠습니다. 화학, 네, 철강 여기에 빈집들이 좀 있었다. 그렇습니다. 아, 그렇게만 보고 또 뭔가 이렇게 자세히 그렇게 되면 그 다음에 눈 보고 얘기해 드리죠. 네, 눈 똑바로 봐 이러면서 얘기하시죠. 그게 더 날 것 같아서. 네. 금융은 금융은 저는 요즘 금융주 보면서 되게 헷갈려요. 왜요? 이게 싸고 좋은 건 맞는데 이제 재평가되는 지금의 첫 단계인지 아닌지가 되게 헷갈려요 지금요. 오늘 나온 리포트들 금융주들 보게 된다라면 이제 순이자 마진이 2022년보다 2023년 KB금융 기준으로 봤을 때 약 8% 증가하는 걸로 봅니다. 왜 그러냐면 2022년에는 금리가 급속도로 올라오는 상황에서 적응하는 시간이 필요했죠. 명목금리가 올라간 상태에서 은행들이 예금을 막대하게 받다 보니까 이걸 운용할 수 있는 여건들은 안 됐죠. 그래서 올해 이제 그런 부분이 됐다라고 보는 거고요. 가장 중요한 것은 인건비가 2.4% 줄어드는 걸로 봅니다. 지금 올 연말에 막대하게 또 명퇴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제 4분기 때 일회성 비용이 막대하게 나오는데 어쨌든 2023년에는 순이자가 8% 늘어나고요. 비용은 2.4%가 줄어요. 그러다 보니까 순이익 증가율이 13%가 나옵니다. 재무제표가 좋아지는 거죠. 이거 KB금융 얘기고요. 네. 그다음에 지금 이제 같은 또 은행으로 보게 된다면 신한지주입니다. 신한지주도 순이자 마진이 6%가 늘어나고요. 예. 그다음에 비용이 1.5% 줄어나는 거 봐서 이익이 10% 늘어나는 걸로 리포트가 오늘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걸 결국, 말씀하십시오. 그러니까 결국 이 리포트는 우리가 원래 리포트의 의미는 개인들의 대상이 아니라 기관과 외국인들 대상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들이 보고 있는 거고 예. 그들이 매매 근거로 삼는 거고 그들이 컨센서스로 활용하는 거죠. 이게 음. 단순하게 금융주들이 우리가 흔히 오늘 나왔던 내피셜 중에 하나 어제 오늘 부동산 경기를 풀어주면 대출이 늘어날 것이다라는 얘기들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올해 막대하게 비용을 줄여놨고
여기에 이제 순이자 마진이 정상적으로 돌아가고 대손율은 낮아지는 걸로 봐요. 그런 상태라면 이익 개선이 재무제표상에 나타난다라고 보는 거죠. 대선 잠깐만. 예. 대선율이 낮아진다는 그러니까 대손율이라는 근거가 게 있나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원래 2020년, 2021년이죠 정확히는 2021년에 대손을 대손 충당금을 많이 잡으라고 정부가 인위적으로 얘기를 했죠. 21년에 21년. 그래서 12월달에 2021년에 은행들이 배당을 많이 줄 걸로 봤고 그때 이제 배당 투자가 많았었으니까 배당 투자했다가 대손 충당을 잡으니까 이익이 확 쪼그라든 거죠. 그러다 보니까 배당 투자에 실패해가지고 원성이 잦았었죠. 관치금융이냐 이랬던 얘기가 있었죠. 그러다가 이제 그거를 이제 자율로 풀어줬는데 충당금을 많이 잡았는데 대손이 아니라면 어떻게 되죠? 환입해야죠. 충당금 환입이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지금 대손 충당금을 더 이상 잡지 않고 그대로 유지를 하고 있는 거죠. 환입까지는 아직 안 시키는 환입까지는 거고, 아직 안 시키더라도 시키는 거고. 추가적으로 대선 충당금을 갖다가 적립 그거 더 추가적으로 적립 안 한다라면 이미 비용을 떨어놓은 거기 때문에 이대로 끌고 가게 된다라면 비용은 그 멈춰 있는 상태고 여기서 줄어드는 인건비 효과가 더 크게 나타날 수 있는 거죠. 그건 대손 충당금은 이제 고정비가 돼버린 거고 그렇게 되니까 재무제표가 좋아질 수밖에 없죠. 그런데 차 소장님 얘기를 듣다 보면은 금융주가 매력적으로 들리는데 근데 제가 헷갈린다는 이유는 매년 연초에 나오는 금융주 리포트 보게 되면 다 틀렸습니다. 지금까지 제대로 그러니까 나오는 변화에 대처를 못해요. 쉽게 말씀드리면 NIM 님이란 것도 지금은 작년에 나오다 보니까 올해도 그렇게 보이죠. 특히 거기 아까 나온 모 기관에서 나온 거 보게 되면은 지금 한국은행에서 올해 3.75에서 멈춘다고 했습니다. 그걸 왜 우리가 단정을 짓죠? 미국이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데. 그럼 거기서 나오는 게 일단 하나 약점이고. 그러면 이거 만약에 그대로 작년 말 한 11월 달부터 실질 금리 떨어지다 보니까 올해 그럴 거야라고 하는 게 반영돼 있다 보니까 NIM 조달 쪽이 그런 쪽으로 나와서 이 정도다라는 거는 저는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고요. 또 두 번째는 지금 그러면 조달을 잘해서 C가 좋아졌습니다. 비용들이 낮아졌는데 그럼 이제 금융주 실적 좋아지기 위해서는 대출이 늘어나야겠죠. 네 대출 누가 땡길까요 지금? 지금 네. 부동산을 이 금리에 그렇죠. 부동산을 부동산 하는데 진짜 만약에 부동산이 통해서 가계 쪽에서 대출이 늘어난다라고 하게 되면 지금 마지막 단에 있는 거 다 풀어줘야 됩니다. 그게 결국에는 다주택자 관련된 걸 다 해결해야 되는데 네. 그것까지 하게 되면 다주택자 때문에 이제 그 부담이 없어라고 하는 분들이 이제 거기서 레버리지를 씁니다. 그때는 될 거예요. 근데 그거 나오기까지는 좀 시간 걸릴 것 같고요. 네네. 네, 그렇게 순이자 마진이 늘어나는 게 대출이 늘어날 필요가 없죠. 왜 대출이 늘어나죠? 기존에 있는 거 갖고 늘어나는데. 아니 이게 구조상에서 Q가 같이 늘어나주는 게 실적이 좋아지는 부분인데 실적이 좋아지는데 수익자 마진을 얘기할 때는 수익자 마진 폭이 커지는 거잖아요. 수익자 마진 폭이 커지는 게 지금 기존 대출로도 수익자 마진 폭이 커지는 거. 물론 이제 성장은 이제 제 의미는 겁니다. 성장을 하려면 대출이 늘어나야 되는 건 맞죠. 성장을 하려면 대출이 늘어나야 되지만 성장보다는 이익단에 맞추느냐는 거죠. 결국 기업의 운영은 성장에 방점을 두느냐 이익에 방점을 두느냐에 따라서 전략 자체가 바뀌거든요. 원래 성장에 방점을 뚫게 된다라면 밀어붙이게 되죠. 이익은 잠깐 줄어들더라도 점유율을 지키기 위해서. 하지만 내가 이제 안정적으로 간다라고 한다라면 이 과도하게 들어갔던 마케팅 비용도 줄이고 인건비도 줄이고 결국 그 Q가 조금 그 Q가 좀 줄어들더라도 난 이익으로 가겠다라는 거죠. 근데 Q가 많이 줄어들겠는데 제가 보기에는 기업들이 그러면 또 요즘 보니까 기업 대출이 확 늘었다고 하더라고요. 내년 같은 때 기업 대출이 더 늘릴까요? 그게 그러면 대충 두 분의 저 주장하는 논지는 알겠고 네. 그냥 여기서 그거 하지 말고 뭐 딱밤을 걸든지 무슨 뭐 만 원이라도 걸든지 오랜만에 그래서 가나요? 저는 고민 중입니다 지금. 딱 저 뭐야 한 달은 좀 짧고 3월 분기말 3월 말쯤 가서 금융업 지수 아니 근데 논지가 뭐냐면 금융을 외국인들이 샀고 왜 샀느냐 리포트에 이렇게 나왔다라고 설명을 한 거지 제가 금융을 추천하는 건 아니잖아요. 네. 지금 논지가 그거잖아요. 제가 금융업에 대해서 지금 산 것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 거지 이게 잘 됐다 잘못됐다를 지금 평가받는 자리는 아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오케이. 저는 매매하는 입장에서 이걸 따라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지금 고민이 있다는 얘기를 드린 거지. 고민이 있다는 네. 얘기지. 예. 왜 싼 거? 싸움을 붙이려고 하시는 일이 네. 그래서 이제 대표님의 말씀은 싼 건 네. 맞는데 재평가되는 시점이 맞는지 아닌지는 좀 더 보고 싶다. 솔직히 지켜보고 싶다. 이 정도 밸류면은 사야 되는 거 맞아요. 맞는데 가격상으로 보면 그렇죠. 네. 이 정도 어느 나라의 금융주가 이렇게 널브러져 있습니까? 그러고 보면 맞긴 맞는데
제가 소장님 보는 게 아니고 이쪽 보는지 헷갈리시죠? 어쩐지 옆에서 이진수 소장님께서 굉장히 지그시 대표님을 보시는 거예요. 오늘만 참아주십시오. 죄송합니다. 네. 그래서 그렇게 보자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근데 또 소해주면은 또 이것도 또 땡겨요. 그래서 지금 고민이 엄청 많습니다. 그래서 그게 또 뭐 결과로는 또 봐야 될 것 같고요. 네. 다음으로 넘어가게 되면은 또 여기서 보면은 다 금융주예요. 아, 정말 실제로 눈에 많이 띄네요. 네, 그냥 금융은행 쪽에 알고 있었던 1, 2위 다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네. KB 신한. 근데 더 트리거가 맞아 글쎄 뭐 대한민국이 뭐 은행 몇 개 있다고 저기 다 하네. 다 들어가 거의 있는데 뭐. 다 예금한 100억씩 다 소장님 돈 들어가 있죠. 따고 좀 벌었다고도 이렇게 또 잘난 척한다. 예? 야 근데 그래, 오케이. 제가 이제 또 봐야 될 거는 신한이 이번에 그 자기 자본 비율 12% 이상 넘어갔을 때 그때 나머지를 가지고 다 주주환원 한다라고 얘기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돈 많이 벌면은 자사주 매입해서 소각하겠던가 배당 확 느리던가.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매입 소각은 괜찮은데 배당을 하게 되면 정부 눈치 좀 볼 것 같아요. 또 예전부터 나왔던 거 있지 않습니까? 야 그렇게 고배당하면 니네 돈잔치를 뭐 이런 얘기만 없게 되면은 할 것 같은데 예. 이를 보고 있는 KB금융이 너네가 그래? 야 우리도 준비해봐. 나오기 시작하게 되면 그것도 또 하나 우리나라 금융주는 이제 자사주 매입 소각 이거 어디서 많이 들어본 얘기죠. 어디서 보셨습니까? 미국 금융주들이에요. 이렇게 나오기 시작하게 되면 이거는 진짜 재평가에 논리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같이 해서 나도 야 나도 이러면서 영어 너도 할 수 있어 야 나도 이러면서 들어오기 시작하게 되면 네. 요거 어디서 많이 들어봤던. 깨알 같은 드립 네, 좋습니다. 이게 하게 되면은 그때는 좀 그러니까 지금은 신한이 먼저 했는데 그렇게 되면은 좀 바뀔 수 있다는 것도 한번 생각해야 된다라고 또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특이한 게 외국인들은 큰 거 사고 기관은 작은 거 사는데 결국에는 외국인들 큰 거 작은 거 다 샀습니다. 삼성전자, SK하이닉스. 그러네요. 네. 근데 기아가 있었는데 또 외국인들은 현대차 사고 어. 기아가 있었는데 그거 사라졌네요. 예, 그렇고 또 외국인들은 카뱅 사고 기관은 카페 사고. 카페 사고. 네. 약간 결은 같은데 약간 이등주를 사는 게 기관 느낌이 조금 더 나는 이런 상황들이었고 게다가 특이한 게 또 삼성전기 같이 동시소매서 합니다. 요건 의미가 좀 있습니다. 이것도 IT 부품 쪽에서 소외된 쪽입니다. 소외주의 반란, 소외. 왜냐하면은 이게 저희가 IT 부품주는 한 3년 동안 거의 기대감이 없었어요. 그 스마트폰에 들어가는 부품 하냐? 에이 그거 뭐 스마트폰 팔려? 안 팔려. 그러고 있는데 돌아서기 시작하네요. 그것도 빈집이었어요? 삼성전기가 중국 리오프닝의 수혜주예요. 그렇죠. 어떤 차원에서요? 전체 매출의 40%가 중국으로 들어가거든요. 휴대폰 얘기한. 그게 멈췄다가 이제 리오프닝과 관련해 가지고 이 매출이 이제 일어나기 시작하면서 건드리기 시작한다라는 리포트들이 나오는 거죠. 중국 리오프닝의 숨은 수혜주다. 대표적으로 MLCC가 그런데 그때 한번 여쭤보셨죠. 그 MLCC 관련된 쪽 내용들. 근데 이게 뭐 먼저 재고가 먼저 쌓였었어요. 먼저 쌓여가지고 고생을 하다가 다른 업황보다 더 안 좋게 먼저 고생하다가 네. 재고가 먼저 빠지더라고요. 재고 회수가 된 거네요. 네. 그러니까 지금은 오늘 삼성전자 나오면서도 가장 중요한 게 지금부터 앞으로 한 올해 뭐 경기 침체다 맞다 이런 얘기 나올 때는 가장 첫 번째 체크해야 될 게 재고 같습니다. 재고를 어떻게 관리하느냐. 삼성전기 재고 수준은 증권가에서 그래요. 유통 재고 정도다. 네. 그러니까 이제 그 유통시키기 위한 정도의 재고지. 지금 이제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는 물건을 찍어내고 있는데 안 팔려 쌓이는 재고잖아요. 예. 그거랑 좀 원래 기업들은 재고를 갖고 있어야죠. 그런데 저거는 이제 적절한 재고 수준이다. 그리고 이제 중국 리오프닝 되면 대응할 수 있는 수준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어쨌든 삼성전기뿐만이 아니라 저게 이제 안 나타나긴 했습니다만 MLCC 관련주들이 다 지금 최근에 몇 가지씩 움직이기 시작했고 어쨌든 그런 내용들이 있다라는 것은 그러니까 그게 맞냐 틀리냐의 개념들이 아니라 있다라는 정도는 알아두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혹시나 참고로 말씀드리면 저는 MLCC 움직일 때는 나중에도 가서 보실 때 삼성전기 사는 게 아니라 삼화 콘덴서 사야 됩니다. 그게 가장 탄력적입니다. 오, 네. 네. 그리고 원래 그러니까 아모텍이 있었는데 아모텍은 아직까지 다른 휴대폰 비중들이 좀 있다 보니까 그렇게 같이 따라가는 게 좀 약하고요. 항상
그게 더 세더라고요. 저점에서 올라올 때 보면 항상 세더라고요. 그래서 사마 전기랑 사마 컨덴서랑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예, 소장님. 예, 네, 예. 네. 거기까지 삼화 말씀. 콘덴서. 네. 그 정도는 안 헷갈립니다. 예. 예, 네, 네. 그리고 두 번째로 봤을 때 코스닥 시장 보면은 예. 뭐죠 네. 이거? 네, 다 따로 보고 있습니다. 코스닥은 겹치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네. 네. 그러게요. 근데 그냥 큰 그림으로 보면은 여전히 저 컨텐츠 쪽, 엔터 쪽은 엔터주 콘텐츠. 관심 네. 있고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뭐 거의 외국인들이 뭐 이렇게 사죠. 네, 이렇게 돼 있고 그밖에 또 바이오 종목들 조금 있고 그 기관도 마찬가지로 거의 비슷한 유입니다. 엔터 쪽 들어와 있고 거기다가 약간 더 보게 되면은 반도체 소부장들 좀 뭐 심텍, PSK, 원익 IPS가 이렇게 센지 몰랐어요. 이렇게 들어오고 있고 저 삼천당 제약이나 박셀바이오 저 진짜 저 대예요? 빠다 삼천당 지역은 굉장히 의미가 있죠. 의미가 있어요? 굉장히 의미가 있죠. 왜냐하면 네. 2023년 1월부터 글로벌 블록버스터급 신약 3개가 특허가 만료가 됐습니다. 특허 만료? 특허가 만료가 됐어요. 예. 바이오 약인데. 예. 근데 1, 2, 3인데 예. 지금 현재 판매량 예. 1, 3위가 자가면역 치료제예요. 근데 자, 아직 자가면역 치료제 특허 풀렸는데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시밀러와 제네릭은 차이점이 있죠. 제네릭은 특허가 만료되면 다음날 제품이 쏟아지지만 시밀러는 임상부터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많은 기업들이 임상하고 있을 거예요. 자가면역 치료제에 대해서는 지금. 네. 삼천대왕제약은 황반변성 치료제입니다. 그러니까 눈물에 그 혈관이 생기는 데서 굴절이 생기는 병인데 어디예요? 눈에. 눈에? 예, 근데 삼천대왕제약 여러분들 잘 아시잖아요. 인공 눈물 넣는 회사예요. 산스타. 예, 인공 눈물 넣는 건데 이게 유럽에서 12월달에 승인 받았잖아요. 무슨 승인? 황반변성 치료제가 유럽에서 승인을 받아가지고 그때 주가 상한가 한번 갔었죠. 그 주가가 안 빠지고 있는 거죠. 이제 미국 FDA 승인 아직 못 받았지만 지금 이제 블록버스터급 3개 중에 하나에 대한 트리거를 마련한 거죠. 저게 이제 FDA 승인까지 받아버리면 저게 이제 물론 이제 기존 약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잘 봐야 되는 게 기존 약이 안 팔리는 게 아니라 기존 약이 독주하고 있다가 이제 특허 풀렸으니까 누구든지 이 시장에 들어올 수 있는 거죠. 여기에 얘가 뛰어들 준비를 하고 이미 했었던 거죠. 가장 근접해 있는 거죠. 그 트리거가 됩니다. 예. 그래요. 그런데 저 코스닥이 이렇게 겹치는 건 없는데 저기 빈집은 없어요. 여기서요. 예. 뭐 샀는데 뭐가 빈집입니까? 네. 아니 제가 보기엔 느낌이 반도체 원래 장비 쪽은 좀 고생을 할 수도 있는데 어차피 이제 시작이지 않습니까? 고난의 행군이. 네. 그래서 고생을 할 수도 있는데 약간 먼저 움직이는 느낌도 살짝 나고 그래서 이것도 스터디를 통해서 될 거 아닐 거 가려야죠. 아니 그러면 반도체 얘기하시니까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 일단 4분기 실적도 예상보다 안 좋았고 근데 아까 재고 관리 중요하다고 하셨잖아요. 네. 근데 사실 다른 곳들에서 감산하겠다라고 했을 때 삼성전자는 감산 없다 이렇게 했었잖아요. 근데 이쯤 되면은 감산을 고려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드는데 그런 가능성은 없을까요? 개인적으로는 네네. 삼성전자도 감산합니다. 아. 네. 근데 티나게 안 할 거고요. 네네네. 또 우리 뭐다 불러다 놓고 아이R 하는데 자 우리도 이제 지금부터 이 정도까지 감산합니다 이런 얘기 절대 안 할 겁니다. 공식적으로 인정하진 않을 것이다. 이렇게 알아보니까 네. 한대요. 아. 네. 그 뭐 더 이상 자세히 말씀 못 알겠습니다. 드리겠고. 이 정도까지만. 네. 근데 이거는 호재죠. 반도체는 그러니까 이렇게 업황 나올 때는 또 뭐 수요가 못 따르는 얘기를 하는데 전통적으로 반도체는 그냥 공급자 우위입니다. 지금 봐도 우리 지금 전 세계에서 메모리 반도체 공급하는 회사가 딱 3개밖에 나머지 뭐 웨스턴 디지털이 있다고 하는데 그건 그냥 치우고 이 나머지 3개가 다지 않습니까? 이 회사들이 뭐 쥐락펴락하면서 지금까지 끌어왔던 상황들이고 근데 여기서 지금 4조 3천억 보면은 거의 반도체 간당간당 했겠죠. 근데 아까 보다 보니까 2분기 삼성전자 영업이익이 얼마 나온지 아십니까? 뭐 누가 먼저 치고 왔더라고요. 2분기 삼성전자 영업이익이 8천억 추정한 사람이 거기에 나왔습니다. 올 금년 2분기. 1분기죠. 1분기. 예, 금년 예. 1분기에 네. 1조가 안 된다. 1조도 안 되는 걸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이럴 정도면 SK하이닉스는 어떻게 될까요?
이게 이제 또 하나의 얘기지만 그러면 반대로 말씀드리면 왜 주가는 안 빠질까요? 이 그래요. 오늘은 모든- 사실 그게 제일 궁금했어요. 왜 안 빠져요? 네. 왜 안 빠지는 정도가 아니고 왜 오르냐고. 그러면 반대로 말씀드려 볼게요. 예전에 와 삼성전자 한 분기에 막 뭐 8조 이렇게 영업이 되고 와 저렇게 좋은 실적 근데 그때 왜 빠졌을까요? 이게 또 하나의 반대적인 논리를 보게 되면 저는 감산이 가져올 변화를 많이 생각한다라고 생각 들고 있고 제가 반도체 얘기할 때 하면서 누누이 강조드렸던 게 그거거든요. 중국의 리오프닝 이거는 반도체의 엄청난 호재다 이상입니다. 근데 우리가 저는 그래요. 저는 좀 시장에서 보는 것들이 반도체 시장 안 좋은 거랑 주가랑 왜 이렇게 차별화가 되느냐라는 부분들입니다. 우리가 지난 11월 달도 삼성전자가 5만 5천 원에서 6만 2천 원 갈 때 지금 거의 시나리오가 비슷했어. 이제 감산 들어가니까 올라간다. 주가 그래서 올라간다. 결국 그래서 다시 5만 원대까지 주저앉았죠. 그 얘기가 또 사라졌습니다. 외국인들이 사면서 지금 이런 얘기 또 얘기가 이제 나오는 거죠. 올라갈 때 이제 왜 지금 시황은 안 좋은데 왜 올라가느냐라고 보면 그걸 맞대응해서 보려고 하는 시각들도 저는 시장에 따라서는 지금은 그게 정확할지 아닐지 저는 의문이 든다라는 거죠. 가장 중요한 건 외국인들이 사는 거잖아요. 근데 왜 사는 건 몰라요. 그렇잖아요. 왜 사는 건 모르잖아요. 근데 지금 이걸 갖다가 이제 우리가 그렇게 해석을 하는 거죠. 물론 이제 그렇게 해서 정말 올라가주면 다행인 거고 여기서 이제 희망의 트릭을 잡긴 해야 되겠습니다만 아직 6만 원 못 넘었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저는 이제 그러니까 제 얘기는 이게 나쁘고 좋다라는 개념보다는 일단 지금은 수급이 들어와서 강력하게 붙어 있는 거고 그거를 이렇게 저렇게 해석하는 과정에서 논리들을 이제 여러 가지 할 수 있지만 제가 생각하는 거는 저는 단기에 그칠 가능성으로 저는 그냥 생각해요. 근데 이제 이건 제 생각일 뿐이고 정말 이게 사이클이 돌아가지고 제대로 좀 나왔으면 좋지 않을까 희망도 갖습니다. 개인적으로는 SK 하이닉스만 보고요. 어차피 업황에 그대로 노출되는 회사니까. 근데 개인적으로는 또 단기 바로 못 간다고 생각합니다. 또 내려올 것 같습니다. 지금 삼성전자가 만약에 그 메모리에서 적자가 난다라면 15년 만에 처음이에요. 그렇죠. 지금 우리가 이제 이런 것들을 보게 된다라면 우리나라가 1.7% 경제 성장하는 건 60년대 이후 처음이고요. 삼성전자가 뭐 또이또이 나온다? 15년 만에 처음이에요. 이걸 과거 2019년과 비교해가지고 그때 감산이 들어갔으니까 이 재고 사이클이 돌아간다라고 보는 거가 그런 개념은 좀 달라지죠, 느낌이. 파운드리 지금 이제 TSMC까지 흔들리고 있는 상황이고 파운드리까지 이런 상황에서 지금 이걸 어떻게 단순하게 2019년도에 재고 사이클을 논리를 갖다 붙인다? 그럼 2020년, 2021년에 막대하게 투자 들어갔었던 서버라든지 우리 가전제품 다 바꿨는데 그거에 대한 과잉 수요는 어떻게 또 설명을 해야 되죠? 그러니까 논리는 많은 것 같아요. 근데 어찌됐든 팩트만 놓고 보면 실적이 지금 안 좋고 김민수 씨 얘기하신 1, 2분기는 원래 반도체가 최악의 상황이잖아요. 분기의 비수기니까 이 터널을 어떻게 통과하느냐인데 저는 여기서부터 또 우리의 고민이 터널이 10m짜리 터널일 수도 있고 1km짜리 터널일 수도 있는 거죠. 근데 지금은 터널 입구에 서 있는 거죠. 가장 괴로운 게 우리가 작년에 경험해봤던 미국의 금리가 이 정도에서 끝날 것이다. 서울에서 출발해서 천안 정도까지 걸어갈 거 생각했는데 부산까지 지금 걸어가라고 그래가지고 다 지쳐 낮아빠진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반도체 시황도 그러니까 시황만 놓고 보면 그런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 속에서 수많은 삼성전자가 갖고 있는 외국인들의 논리, 우리나라 주식시장에 대한 논리, 펀드에 대한 논리, 패시브에 대한 논리 이런 것들이 같이 들어오겠죠. 그런 것들을 봐줘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솔직히 그렇게 실제 매매한 걸 말씀드리면은 그냥 아무도 관심 없어요. 7만 원대 들어오게 되면은 저거 7만 원 깨지고 6만 원 들어오고 반도체 어쩌고저쩌고 그럴 때 그런 얘기 나올 때마다 종가상으로 열주 사고 해봤거든요. 그래 봐야 뭐 100 몇십 주밖에 안 되더라고요. 하다 이번에 확 올라가지고 뭐 보초명만 남기고 다 정리해버렸습니다. 또 그럴 것 같아요. 또 그랬다가 또 갑자기 뭐 이슈 나와서 확 올라가고. 근데 결국에는 중국의 리오프닝이 나오면서 IT, 그러니까 스마트 기기부터 모든 IT 모바일 기기 쪽에 그 지금까지 한 3년 동안 정체됐던 게 기조 효과가 올해도 뭐 각종 리서치 보게 되면 안 나온대요. 해봐야 뭐 거의 뭐 약 한 자리 숫자 성장 이렇게 나오는데 과연 그럴까요? 중국인들의 보복 소비와 함께 나올 수 있는 중국인들이 저희가 많이 얘기하지 않습니까? 미국이나 유럽 같은 뭐 다른 선진국들은 이번에 코로나 기간 동안에 아예 돈을 직접 줬지 않습니까? 그래서 돈이 있었다. 중국인들은 없다라고 얘기하는데 지금 최근에 나온 지표 보다 보니까
중국 가계 자산이 40%가 들어 있어요. 안 쓴 거죠. 그러다 보니까 거기 경제가 흔들렸던 거고 이게 나오기 시작하면서 그 자체적으로 저축을 한 거죠. 이게 나오기 시작하면서 변화가 나오게 되면 의외로 그 처음에 그 있지 않습니까? 보복 소비 비슷하게 빵 터지는 거 이거는 생각보다 클 것 같습니다. 나는 지난번에 네. 우리 그 왜 인포뉴스 라이브 공개 방송 아, 저희 작년 콘서트 연말에 했을 때요? 콘서트 네. 했을 때 제일 기억에 남는 그 말이 그 채슬리 투자자문의 박세익 대표가 얘기하셨던 허를 찌르는 상승세가 온다. 아, 어. 네. 약간 지금 오늘 약간 어제 오늘 약간 허를 찔리는 느낌이거든요. 허를 찔리는 느낌인데 여전히 우리 김 대표께서는 우리 제리 형은 이러다 말 것 같다 하는 아직까지 뷰에는 변함이 없다는 걸 제가 보고 있고 네. 이러다 말 것 같다 하는 거고 한데 그래 뭐 이러다 말지 허를 찔리는 상승이 올지는 모르겠으나 또 뭐 아마존도 뭐 만배천 명을 자르네 어쩌네 그러고 여기저기서 또 알게 모르게 또 이렇게 정리해고 내지는 뭐 일찍 명퇴도 받고 이런 상황 하에서 또 예상되잖아요. 그들 중에 상당수가 또 이렇게 이 자본시장에 들어와서 주식시장에 또 일원이 될 거 아닙니까? 그죠? 네. 그렇죠. 무슨 장엄한 얘기를 하시려고 서두가 이렇게 긴지 모르시겠지만 네. 네. 그러니 네. 진짜 손은 누가 키우나 소리가 나올 정도로 이제 점점 갈수록 여기서 이쪽에 투자라는 이름 하에 네. 여기서 이제 돈 놓고 돈 먹기가 계속 이제 파는 이제 계속되고 커지고 할 것 같은데 뭐 그걸 거기서 더 거창한 얘기를 하기 떠나서 네. 요약하자면 이러나 저러나 막 다 먹고 살기 힘든데 네. 아이고. 오늘 제목이 그거 아니여. 소외 섹터의 반란. 글쎄 아직까지도 지금 이제 5분 6분 남았는데 소외 섹터 좀 알려주이소 두 분. 근데 허를 찌르는 상승이 나오게 되면은 미국과 반대, 그러니까 미국과 차별하는 쪽으로 나옵니다. 우리가 예, 우리가 그게 중국하고 같이 가면서 나오는 게 그게 허를 찌르는 상승인데, 근데 해봐야 올라가는데 한계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도. 허를 찌르는 상승이 나올 거다라고 예견을 한 거는 허를 찌르지 않는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반대로 말해서 그렇죠. 다 얘기를 했으니까 얘기를 했잖아요. 뭔가 나올 거니까 그건 허를 찌르는 게 아니죠. 혀를 찌른 거죠. 허를 찌르려면 그런 얘기를 안 했어야죠. 근데 이제 그거는 우리 토크 콘서트 함께 하신 분들만 아는 거니까. 근데 소장님이 공개하셨잖아요, 지금. 어쨌든 결론은요. 소외 근데 섹터가 이런 무엇인가요? 이게 지금 이제 네. 요 잠깐 좀 올랐는데 이게 진짜 어떻게 보면 괴로울 수도 있는 장이에요. 개인 투자자들에게는. 이것을 여기서 삼성전자 갖고 지금 수익 내신 분들은 없을 거고 정말 금융주, 건설주 이런 거가 올랐는데 이거 딱 아다리 맞아가지고 딱 해서 10% 먹은 사람들은 극소수일 거고 어제 한 5, 6% 올라간 상태에서 배팅을 하신 분이 그나마 오늘 좀 올랐을 때 조금 한 4, 5% 정도 수익이 났을 거고 미루어 짐작한데 이거 올라가니까 자 지수 올라간다 네카우 따라가신 분들은 오히려 물려버렸고 지금 진짜 이거는 지수 올랐다라고 우리가 막 얘기하지만 내 계좌는 아직 깨져갖고 50% 깨졌다가 지금 마이너스 50에서 마이너스 45 올라온 거고 괴로운 장이죠. 시장 체력이 지금 극도로 위축돼 있고 쉽지 않은 장이라는 거죠. 그러면 지금 소장님 말씀하신 빈진 뭐야? 오늘 월요일 날 봐? 그럼 월요일 날 지금 이틀 올랐는데 이걸 따라가? 나보고 이 차트를 따라가라고? 그런데 보니까 오후 되니까 진짜 5% 올랐어. 아 이제 내가 샀어야 되는데 했어야 되는데 계속 그러는 거죠. 아니, 저는 그냥 혼자 웃었습니다. 저 웃을 자유도 없습니까? 네. 자유 있으시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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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그래서 이런 장이 네. 이게 강세장이 아닌 상태에서 이렇게 잠깐 고개 탁탁 때려주는 거는 고개 들다가 때리려고 들면 그 우리 게임처럼 쑥 내려가 버리니까 쉽지 않은 거예요. 예측의 영역은 아니다라는 말씀으로. 그러니까 이렇게 지금 이렇게 쑥 올라오는 건 이거는 그냥 약간 이렇게 약간 보글보글 끓는 정도지 강력하게 그런 건 아닌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진짜 분위기 와 이러나 하시네. 동아님이 분위기 와 이러나 하시는데 네. 진짜 죄송합니다. 안경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 1분 뒤에 클로징인데 지금 소장님. 소외 섹터 하나도 안 나왔죠 오늘. 아, 소외 아주 살짝 아까 김혜수 우리 대표님이 어떻게 다 힌트를 얘기했는데 조금씩 주시긴 지금 하셨는데. 툭툭 던지 원래 다 얘기했는데? 자 이거 사세요 이런 거는 사자고요. 이거 리딩방 합니까? 그거 아니고
중요한 거 그냥 톡톡 던지면서 그거 잘 받아들이시는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시간이 다 됐습니다. 오늘은 꼭 빠밤 듣고 끝나야 돼. 알겠습니다. 그래야 여러분, 한 주가 정리가 돼. 그렇죠. 제 생각에는 근데 소액 섹터를 제가 같이 여러분이랑 열심히 들었잖아요. 조금씩 톡톡 씨앗을 흘려주셨거든요. 다시 보기 하시면서 수집을 하시고 또 공부가 되셨으면 하는 마음이 있고요. 네, 저희가 자꾸 시계를 보게 되는데요. 클로징 타임이 다가왔습니다. 오늘 그러니까. 빠밤 안 하면 혼날 것 같아서 네, 오늘은 인사드리고 물러갈게요. 이번 한 주도 고생 많으셨고요. 오늘도 톰즈리 두 분 그리고 이진우 소장님 그리고 저 이렇게 함께 금요일 시간 해봤습니다. 반도체 시황도 그 시황만 놓고 보면 그런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 속에서 수많은 삼성전자가 갖고 있는 외국인들의 논리, 우리나라 주식시장에 대한 논리, 펀드에 대한 논리, 패시브 시장의 논리 이런 것들이 같이 들어오겠죠. 그런 것들을 봐줘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솔직히 그렇게 그냥 실제 매매한 걸 말씀드리면은 그냥 아무도 관심 없어요. 7만 원대 들어오게 되면은 저거 7만 원 깨지고 6만 원 들어오고 반도체 어쩌고저쩌고 그럴 때 그런 얘기 나올 때마다 종가상으로 열주 사고 해봤거든요. 그래 봐야 뭐 100 몇십 주밖에 안 되더라고요. 하다 이번에 확 올라가지고 뭐 보초명만 남기고 다 정리해버렸습니다. 또 그럴 것 같아요. 또 그랬다가 또 갑자기 뭐 이슈 나와서 확 올라가고. 근데 결국에는 중국의 리오프닝이 나오면서 IT, 그러니까 스마트 기기부터 모든 IT 모바일 기기 쪽에 그 지금까지 한 3년 동안 정체됐던 게 기조 효과가 올해도 뭐 각종 리서치 보게 되면 안 나온대요. 해봐야 뭐 거의 뭐 약 한 자리 숫자의 성장 이렇게 나오는데 과연 그럴까요? 중국인들의 보복 소비와 함께 나올 수 있는 중국인들이 저희가 많이 얘기하지 않습니까? 미국이나 유럽 같은 뭐 다른 선진국들은 이번에 코로나 기간 동안에 아예 돈을 직접 줬지 않습니까? 그래서 돈이 있었다. 중국인들은 없다라고 얘기하는데 지금 최근에 나온 지표 보다 보니까 중국 가계 자산이 40%가 들어 있어요. 안 쓴 거죠. 그러다 보니까 거기 경제가 흔들렸던 거고 이게 나오기 시작하면서 그 자체적으로 저축을 한 거죠. 이게 나오기 시작하면서 변화가 나오게 되면 의외로 그 처음에 그 있지 않습니까? 보복 소비 비슷하게 빵 터지는 거 이거는 생각보다 클 것 같습니다. 나는 지난번에 네. 우리 그 왜 인포뉴스 라이브 공개 방송 아, 저희 작년 콘서트 연말에 했을 때요? 콘서트 네. 했을 때 제일 기억에 남는 그 말이 그 채슬리 투자자문의 박세익 대표가 얘기하셨던 허를 찌르는 상승세가 온다. 아, 네. 약간 지금 오늘 약간 어제 오늘 약간 허를 찔리는 느낌이거든요. 허를 찔리는 느낌인데 여전히 우리 김 대표께서는 우리 제리 형은 이러다 말 것 같다 하는 아직까지 뷰에는 변함이 없다는 걸 제가 보고 있고 네. 이러다 말 것 같다 하는 거고 한데 그래 뭐 이러다 말지 허를 찔리는 상승이 올지는 모르겠으나 또 뭐 아마존도 뭐 만배천 명을 자르네 어쩌네 그러고 여기저기서 또 알게 모르게 또 이렇게 정리해고 내지는 뭐 일찍 명퇴도 받고 이런 상황 하에서 또 예상되잖아요. 그들 중에 상당수가 또 이렇게 이 자본시장에 들어와서 주식시장에 또 일원이 될 거 아닙니까? 그죠? 네. 그렇죠. 무슨 장엄한 얘기를 하시려고 서두가 이렇게 긴지 모르시겠지만 네. 네. 그러니 네. 진짜 손은 누가 키우나 소리가 나올 정도로 이제 점점 갈수록 여기서 이쪽에 투자라는 이름 하에 네. 여기서 이제 돈 놓고 돈 먹기가 계속 이제 파는 이제 계속되고 커지고 할 것 같은데 뭐 그걸 거기서 더 거창한 얘기를 하기 떠나서 네. 요약하자면 이러나 저러나 막 다 먹고 살기 힘든데 네. 아이고. 오늘 제목이 그거 아니여. 소외 섹터의 반란. 글쎄 아직까지도 지금 이제 5분 6분 남았는데 소외 섹터 좀 알려줘 있어 두 분. 근데 허를 찌르는 상승이 나오게 되면은 미국과 그러니까 미국과 차별화된 쪽으로 나옵니다. 우리가 예, 우리가 그게 중국하고 같이 가면서 나오는 게 그게 허를 찌르는 상승인데, 근데 해봐야 올라가는데 한계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도. 허를 찌르는 상승이 나올 거다라고 예견을 한 거는 허를 찌르지 않는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반대로 말해서 그렇죠. 다 얘기를 했으니까 얘기를 했잖아요. 뭔가 나올 거니까 그건 허를 찌르는 게 아니죠. 혀를 찌른 거죠. 허를 찌르려면 그런 얘기를 안 했어야죠. 근데 이제 그거는 우리 토크 콘서트 함께 하신 분들만 아는 거니까. 근데 소장님 공개하셨잖아요, 지금. 어쨌든 결론은요.
소액 근데 섹터가 이런 게 무엇인가요? 이게 지금 이제 네. 유 잠깐 좀 올랐는데 이게 진짜 어떻게 보면 괴로울 수도 있는 장이에요. 개인 투자자들에게는. 이것을 여기서 삼성전자 갖고 지금 수익 내신 분들은 없을 거고 정말 금융주, 건설주 이런 거가 올랐는데 이거 딱 아다리 맞아가지고 딱 해서 10% 먹은 사람들은 극소수일 거고 어제 한 5, 6% 올라간 상태에서 배팅을 하신 분이 그나마 오늘 좀 올랐을 때 조금 한 4, 5% 정도 수익이 났을 거고 미루어 짐작한데 이거 올라가니까 자 지수 올라간다 네카우 따라가신 분들은 오히려 물려버렸고 지금 진짜 이거는 지수 올랐다라고 우리가 막 얘기하지만 내 계좌는 아직 깨져갖고 50% 깨졌다가 지금 마이너스 50에서 마이너스 45 올라온 거고 괴로운 장이죠. 시장 체력이 지금 극도로 위축돼 있고 쉽지 않은 장이라는 거죠. 그러면 지금 소장님 말씀하신 빈진 뭐야? 오늘 월요일 날 봐? 그럼 월요일 날 지금 이틀 올랐는데 이걸 따라가? 나보고 이 차트를 따라가라고? 그런데 보니까 오후 되니까 진짜 5% 올랐어. 아 이제 내가 샀어야 되는데 했어야 되는데 계속 그러는 거죠. 아니, 전 그냥 혼자 웃었습니다. 웃을 자유도 없습니까? 네. 자유 있으시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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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이런 장이 네. 이게 강세장이 아닌 상태에서 이렇게 잠깐 고개 탁탁 때려주는 거는 고개 들다가 때리려고 들면 그 우리 게임처럼 쑥 내려가 버리니까 쉽지 않은 거예요. 예측의 영역은 아니다라는 말씀으로. 그러니까 이렇게 지금 이렇게 쑥 올라오는 건 이거는 그냥 약간 이렇게 약간 보글보글 끓는 정도지 강력하게 그런 건 아닌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진짜 분위기 와 이러나 하시네. 동아님이 분위기 와 이러나 하시는데 네. 진짜 죄송합니다. 안경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 1분 뒤에 클로징인데 지금 소장님. 소액 네. 섹터 하나도 안 나왔죠 오늘. 아, 소액- 아주 살짝 아까 김현수 우리 대표님이 어떻게 다 힌트를 얘기했는데 조금씩 주시긴 좀 하셨는데 툭툭 던지 원래 다 얘기했는데? 자 이거 사세요 이러고는 사자고요. 우리 리딩방 합니까? 그거 아니고 중요한 거 그냥 툭툭 던지면서 그거 잘 받아들이시는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시간이 다 됐습니다. 오늘은 꼭 빠밤 듣고 끝나야 돼. 알겠습니다. 그래야 여러분, 한 주가 정리가 돼. 그렇죠. 제 생각에는 근데 소액 섹터를 제가 같이 여러분이랑 열심히 들었잖아요. 조금씩 톡톡 씨앗을 흘려주셨거든요. 다시 보기 하시면서 수집을 하시고 또 공부가 되셨으면 하는 마음이 있고요. 네, 저희가 자꾸 시계를 보게 되는데요. 클로징 타임이 다가왔습니다. 오늘 그러니까. 빠밤 안 하면 혼날 것 같아서 네, 오늘은 인사드리고 물러갈게요. 이번 한 주도 고생 많으셨고요. 오늘도 톰즈리 두 분 그리고 이진우 소장님 그리고 저 이렇게 함께 금요일 시간 해봤습니다. 여러분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빠밤 빠밤 안녕히 계세요.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